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자연환경에 따라서 각 지역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25쪽입니다. 이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지역의 생활 모습. 먼저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첫째, 농촌, 어촌, 산지촌 지역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각 지역마다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지역에 따른 생활 모습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농촌과 어촌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도 다르겠죠. 그래서 생활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그런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생강열기 보시면 네, 갯벌이 보이고 숲이 보이죠? 갯벌과 숲입니다. 사진과 같은 지역의 지형적 특징으로 지형이 다르죠. 바다가 있고 산이 있어요. 이런 지형적 특징으로 생겨난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다가 있는 어촌에서는 갯벌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팔아야 하기 때문에 경매사도 있겠죠. 그 이외에 횟집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실 테고, 그 다음에 산이 있는 산지촌에서는 요즘은 숲을 이용해서 그 산림욕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목재라든가 버섯, 산나물 이런 걸 채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송이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송이를 채취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곳도 있죠. 이번에 산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송이 채취가 어렵다고 해요. 몇 년간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숲을 잘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산불이 너무 자주 나서 걱정입니다. 다음 26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농촌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농촌의 생활 모습.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농사 짓기에 유리한 큰 강 주변에 모여 논농사를 하며 살았다. 우리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논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논농사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큰 강 주변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관계 수로를 연결하거나 주변에 어떤 하천이나 이런 곳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물길을 만드는 거죠. 그것을 관계 수로라고 해요. 우리 시골 가면 그냥 농수로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런 관계 수로를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때를 대비해서 저수지를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하죠.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과일, 채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작물을 기계나 시설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재배하기도 한다. 요즘은 시골에서 농사하는 일손이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어떤 식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작물을 많이 재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규모로 어떤 기계나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재배하기도 합니다. 또한 추운 겨울철에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온실 재배를 하여 대도시에 농작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날씨가 추울 때도 딸기를 먹을 수 있어요. 온실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네,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대단지 농작물 재배죠. 그래서 요즘은 사시사철 우리가 채소,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입니다. 바다가 있는 곳이죠. 어촌의 생활 모습.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어촌 지역 사람들은 갯벌에서 해산물을 캐거나,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거나 가까운 바다에서 양식업을 하며 살고 있다. 양식업은
바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이렇게 가두어서 가두리 양식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뭐 어떤 뭐 굴이나 아니면 전복이나 이런 것을 기르죠. 기르는 업을 양식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해양 스포츠, 바다를 이용해서 하는 스포츠, 그 다음에 어촌 마을 체험, 어촌 마을에 가서 체험할 수 있게끔 도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운영을 해서 관광 수입을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관광 산업도 발달하고 있다. 다음 산이 있는 산지촌입니다. 산지촌의 생활 모습. 산간 지역에 있는 마을을 산지촌이라고 한다. 산이 많겠죠. 그래서 평평한 땅이 부족해서 넓은 땅이 없어요. 다 경사지고 산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평한 땅이 부족해서 산비탈을 깎아 계단식 논밭을 만들어 농사를 짓거나, 그래서 대부분 경사가 적기 때문에 물을 가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경사진 곳에 산이 있다면 이 산을 이렇게 깎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막으면 물이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깎아내서 여기에다가 이제 식물을 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계단처럼 생겼죠. 이렇게 계단식 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논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논밭을 만들어 농사를 짓거나, 그다음에 약초를 채취하는 것, 그다음에 목재, 산에는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 목재를 이용한 임업이 발달했다. 과거에는 석탄을 캐는 광업이 발달했으나 최근에는 석탄 이용이 줄고, 요즘은 연탄 많이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석탄 이용이 줄고 해외로부터 수입량이 많아져서 오히려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탄광들이 많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폐쇄된 탄광이 많다. 그래서 폐광된 지역이 많죠. 그다음에 산지촌에는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한 휴양시설, 산림욕장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관광지가 많아서 관광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맑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산림욕장을 가기도 하죠. 이렇게 남해 다랭이 마을의 계단식 논밭이에요. 경사진 곳을 깎아서 계단처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을 관광지로 개발한 동굴을 이용해서 옛날에 광산지였는데 그곳에 관광지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폐광한 지역에 가면 관광지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각 다지기입니다. 28쪽이에요. 페이지 28쪽. 1번 다음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네, 바다 같죠? 그리고 이렇게 둥글게 뭔가 가두어 놨어요. 양식일 것 같죠? 가두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있는 곳이니까 어떨까요? 계단식 논에서 벼를 재배한다. 계단식 논은 산지촌이죠. 산지촌. 탄광촌에서 석탄을 캐며 살아간다. 이것도 산지촌입니다. 그 다음에 해산물 직판장, 바다죠. 건조장, 해산물을 말리는 곳. 그 다음에 배가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니까 등대 같은 시설이 필요하죠. 네, 여기가 바다가 있는 어촌입니다. 3번이 되겠죠, 답은. 그리고 김이나 미역 등 양식장에 있다. 위에 동그랗게 양식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림과 관련된 내용은 3번과 4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본문에서 찾아 써봅시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농사 짓기에 유리한 어디 주변에 모여 살았을까요?
문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강 주변에 모여 살았다. 물이 부족하면 관계 수로를 연결하거나 농경지에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것을 관계 수로라고 하고 농수로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든지, 그 다음에 비가 너무 적게 와서 가물어서 물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저수지를 만들어 놓기도 했죠.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미리 확보했다. 다음 29쪽.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 콕콕 1. 우리나라의 지형, 우리나라의 땅의 모양은 동서 방향보다는 남북으로 더 길다고 했어요. 동쪽, 서쪽보다는 아래 위가 길죠. 남북으로 길다. 그리고 국토의 70%가 산지이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70%가 산지이다. 다음, 속초라든가 강릉, 포항 등의 도시가 있는 동해안이죠.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다. 여기서 해안선이 단조롭다는 것은 막 서해처럼 막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깔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밀물, 썰물이 없어서 바닷물이 항상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깊어요.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다. 동해안입니다. 다음 3. 인천, 군산, 목포. 여기는 서해안이죠. 이런 도시가 있는 서해안은 밀물, 썰물이 있어요. 그래서 갯벌이 드러나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대규모의 갯벌이 발달했다. 그리고 여기는 수심이 얕아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왔다 나갔다 하면서 많은 모래라든가 그 다음에 진흙이 차 있겠죠. 그래서 수심이 얕습니다. 다음 4. 부산, 통영, 여수. 여기는 남해안이죠. 이런 도시가 있는 남해안은 섬이 많아요. 섬이 많아서 뭐라고 했어요? 다도해라고 했어요. 네, 한자로 마늘 다자, 그 다음에 섬도자, 그 다음 바다해. 그래서 다도해라고 합니다. 섬이 많은 바다다. 그래서 남해안을 다도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섬이 많다 보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복잡하겠죠. 동해안처럼 단조롭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다음 5. 과거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을 화산 지형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 화산 지형이 많죠?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울릉도와 같은 화산 섬이 있다. 제주도, 울릉도는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이에요. 그래서 이런 섬도 있고 산도 있죠.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 그 다음에 저 북한에 있는 백두산, 이것이 화산에 의해서 생긴 산이죠. 그래서 화산에 의해서 생긴 산에는 산 봉우리가 움푹 패였습니다.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가 움푹 패인 곳에 물이 고여서 연못이 있죠. 한라산의 연못을 뭐라고 하나요? 백록담이라고 하죠.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면 백록담이라는 호수가 있고 백두산 꼭대기에도 있어요.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를 천지연이라고 하죠. 천지연. 이렇게 우리나라의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섬, 제주도와 울릉도가 있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산, 한라산과 백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에 의해서 생긴 산 봉우리에는 항상 움푹 패여 있어서 그곳에 물이 고여서 호수가 생겼죠. 그래서 한라산의 꼭대기에는 백록담이 있고, 백두산의 꼭대기에는 천지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산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